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돈이 만든 사랑, 돈이 무너뜨린 사랑. 영국 런던 켄싱턴의 고급 저택가에서 살던 에드워드와 빅토리아 부부는 런던 사교계에서 손꼽히는 완벽한 부부로 불렸다. 그는 금융업으로 큰돈을 번 억만장자였고, 그녀는 전직 패션 모델 출신으로 늘 고급스러운 파티와 자선 활동에 초대받았다. 언론은 그들을 영국식 귀족 부부의 이상적인 모습이라 칭했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늘 화려한 잡지에 실렸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은 얇은 유리처럼 금이가 있었다. 에드워드는 젊은 시절부터 냉철한 사업가였다. 그는 사랑보다는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를 위해 빅토리아와 결혼했다. 빅토리아는 완벽한 외모와 화려한 배경을 가진 여성이었고, 에드워드는 그녀와 결혼함으로써 사교계에서 더 큰 영향력을 얻을 수 있었다. 빅토리아 역시 에드워드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에드워드의 부와 명성을 통해 자신이 잃었던 모델 시절의 스포트라이트를 다시 얻고 싶어 했다. 둘의 결혼은 철저히 이해타산으로 얽혀 있었고, 시간이 지나며 이 계약 결혼은 갈수록 균열을 드러냈다. 5년째 되던 해, 빅토리아는 한 유명 사진작가와 비밀 연애를 시작했다. 에드워드는 이를 곧 눈치챘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치밀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에드워드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빅토리아와 사진작가의 만남을 몰래 촬영했고, 일부 사진을 교묘하게 조작해 빅토리아가 여러 남성과 동시에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로 위조했다. 그 증거는 곧 사교계와 언론에 흘러들어갔고, 빅토리아는 하루아침에 돈을 위해 남편을 속인 방탕한 여자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그녀는 자선단체와 브랜드 광고에서 모두 퇴출됐다. 분노한 빅토리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에드워드의 금융회사를 조사했고, 그가 비밀리에 조세 회피처를 이용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고, 에드워드는 순식간에 영국 국세청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법정에서 서로의 치부를 폭로하는 막장 싸움으로 번졌다. 에드워드는 그녀는 결혼 전부터 순전히 돈 때문에 나를 유혹했다 라고 주장했고, 빅토리아는 그는 나를 사회적 이미지 관리용으로 이용했다 라고 맞섰다. 법정 공방 끝에 에드워드는 세금 탈루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빅토리아는 재산 분할 소송에서 절반의 재산을 가져갔지만 이미 사교계에서 완전히 추락한 상태였다. 이 사건은 한동안 영국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사람들은 그들을 욕망이 만든 부부라며 비난했다. 에드워드는 막대한 벌금과 명예실추로 사업에서 물러났고, 빅토리아는 재산은 얻었지만 사회적으로 다시 설 자리를 잃었다. 화려했던 사랑의 시작은 결국 돈에 무너졌고, 둘 다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잃은 채 파국을 맞았다. 사랑이 돈과 명예 위에서 시작되면 결국 그 기반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집니다. 진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함께 지켜나가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보여줍니다.
제목 사랑은 계약이 아니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벌어진 기묘한 결혼 이야기. 내가 이 사연을 처음 접한 건 어느 유명 미국 방송의 심야 다큐멘터리에서였다. 화면에는 평범해 보이는 중년 부부의 결혼식 사진이 비춰졌고 곧이어 자막이 떴다. 그녀는 남편을 소송했다. 이유는 남편이 자기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정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다. 줄리아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난 평범한 여성이다.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고 대학을 졸업한 후 회계사로 일했다. 그녀는 30 중반이 되던 해 자신보다 11살 연상인 마크를 소개받았다. 마크는 따뜻하고 배려심 많았으며 둘 사이에는 묘한 끌림이 있었다. 그들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올렸다. 하지만 결혼 후 이상한 일이 반복됐다. 마크는 자신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꺼리는 데다 줄리아의 가족 행사에는 절대 참석하지 않았다. 줄리아가 어린 시절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면 그는 어딘가 멍한 눈빛으로 한참을 바라보다 말없이 방을 나가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줄리아는 자신이 준비하던 서류 속에서 우연히 남편의 옛 이름을 발견하게 된다. 마커스 스펜서. 이상하게 낯익은 이름이었다. 그녀는 그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했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아냈다. 마커스 스펜서는 1980년대 중반 줄리아의 친어머니가 6개월가량 사귀던 남자의 이름이었다. 당시 그는 어린 나이였고 줄리아의 엄마는 짧은 만남 끝에 그와 헤어진 뒤 줄리아를 낳았다고 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줄리아는 엄마를 찾아가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이 사람 내 아버지야. 설마 아직도 살아 있었던 거니? 그날 줄리아는 쓰러졌다. 그녀는 친아버지와 결혼한 것이었다. 마커스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줄리아가 친딸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는 이미 버려진 가족이라 여겼고 줄리아가 커가는 모습도 지켜보지 못했기에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생겼다고 털어놓았다. 사랑과 부성애가 뒤엉켜 있던 그의 마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왜곡돼 있었다. 이 기막힌 사실은 법정에서도 충격을 안겼다. 줄리아는 결혼 무효 소송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동시에 청구했다. 마케오스는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언론에는 세기의 역겨운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그 후 줄리아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랑을 믿었고 나의 선택이 진실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진실을 숨기고 제 인생을 훔쳤습니다. 사랑은 계약이 아니라 진실과 신뢰로 쌓아야 한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진실은 때론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감정이 뜨겁고 서로가 끌려도 그 기반이 거짓이라면 그 사랑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사랑은 감정이기 전에 책임이고 무엇보다도 정직함이 전제돼야 한다는 걸 이 현실보다 더 막장 같은 부부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목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진실.
이탈리아의 막장 부부 이야기에서 얻은 교훈. 베네치아, 이탈리아. 낭만의 도시라 불리는 이곳엔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이 곤돌라 위에서 키스를 나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도 사랑은 늘 행복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르코와 안젤라는 그 도시에서도 손꼽히는 상류층 부부였다. 그는 유명 건축가였고 그녀는 미술 큐레이터이자 전직 모델이었다. 둘은 잡지에도 여러 번 커버를 장식했고 소셜 네트워크 속에서도 언제나 웃는 얼굴로 사랑이 넘치는 삶을 보여주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을 완벽한 커플이라 부러워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누구도 상상 못할 막장 드라마가 숨겨져 있었다. 그들의 파국은 남편 마르코의 정교한 이중 생활이 들통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안젤라와 결혼한 채 무려 3년 동안 로마의 또 다른 가짜 부인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 여자 또한 마르코가 이혼남인 줄 알고 함께 살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엔 2살 난 딸까지 있었다. 그 모든 진실은 아주 우연하게 밝혀졌다. 안젤라가 어느 날 마르코의 출장을 의심하고 위치 추적 앱을 몰래 설치했던 것이다. 마르코는 늘 밀라노 프로젝트 현장 감리라고 말했지만 위치 추적기는 그가 로마의 한 주택가에서 오래 머무는 것을 보여주었다. 안젤라는 조용히 로마로 내려갔다. 주소를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자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문을 열었다. 그 여자는 말끔히 차려입은 안젤라를 보더니 말도 안 된다는 얼굴로 말했다. 누구세요? 전 마르코의 아내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마르코의 아내인데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숨을 삼켰다. 그리고 곧 그 자리에 마르코가 도착했다. 두 여자의 싸늘한 시선 사이에서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은 마르코. 이 장면은 근처 감시 카메라에 잡혀 뉴스에도 보도되었고 이탈리아 전역이 떠들썩해졌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마르코는 회사 자금까지 횡령해 2집 생활비에 쓰고 있었던 것. 안젤라와의 공동 명의였던 건물들도 몰래 담보대출을 받아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 있었다. 사랑도 신뢰도 재산도 모두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들의 막장 드라마는 법정으로 이어졌다. 안젤라는 이혼 소송과 함께 민사 소송을 걸었고 로마의 여성은 친권과 양육비를 요구했다. 마르코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고 감옥에서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했다고 뒤늦게 후회했지만 누구의 마음도 돌릴 수 없었다. 이 일은 이탈리아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보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처럼 보였던 두 사람. 하지만 진실은 포장된 행복 뒤에 숨겨진 위선과 거짓이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사랑이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진실 위에 세워져야만 오래가고 신뢰가 없는 사랑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부부 사이의 진심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어야 한다는 걸 이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제목: 사랑의 끝은 살인이었다. 프랑스 남부의 고즈넉한 도시 아비뇽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한때 현실판 막장 드라마로 불리며 전 세계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다. 주인공은 한때 누구나 부러워하던 부부 앙투안과 엘로디였다. 앙투안은 유명 와이너리의 소유주였고 엘로디는 15살 연하에 젊고 매혹적인 전직 발레리나였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결혼식은 화려했고 잡지에는 예술과 와인의 만남, 프랑스 최고의 로맨스라는 제목이 실렸다. 그러나 이 완벽해 보이는 결혼은 질투와 집착 속에서 서서히 파괴되어 갔다. 앙투아는 엘로디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었다. 그녀에게 고급 스포츠카, 파리의 고급 아파트, 그리고 무제한의 신용카드를 제공했다. 그러나 엘로디는 점점 남편의 과한 통제에 지쳐갔다. 앙투아는 매일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심지어 그녀가 발레 동료와 식사를 하면 질투에 사로잡혀 폭언을 퍼붓곤 했다. 넌 내 아내야. 세상 누구도 널 이렇게 대접할 수 없어. 라는 그의 말은 사랑이 아닌 소유욕에 가까웠다. 엘로디는 점점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다. 그녀는 몰래 발레단의 젊은 안무가와 사랑에 빠졌고 둘의 관계는 곧 들통이 났다. 앙투아는 처음엔 그녀를 용서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라며 이혼을 요구하자 그의 집착은 광기로 변했다. 그는 와이너리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시켜 엘로디를 몰래 미행했고 그녀가 연인과 함께 있는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며 스캔들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프랑스 타블로이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엘로디는 결국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앙투아는 이를 무시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그는 엘로디가 연인과 함께 머물던 파리 아파트로 몰래 찾아갔다. 그는 아파트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문을 부수고 들어가 둘을 향해 총을 쐈다. 엘로디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그녀의 연인은 중상을 입었다. 앙투아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은 프랑스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한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 불리던 부부가 결국 서로를 파괴한 살인극으로 끝을 맺은 것이다. 언론은 이 사건을 질투가 만든 사랑의 최후라고 보도했다. 엘로디의 친구는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그녀가 정말 원했던 것은 자유와 진심 어린 이해였을 뿐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소유물처럼 대하면 그 사랑은 언젠가 파괴로 끝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 사건은 비극적으로 증명했습니다.